이번 영상에서는 꼭 손절해야 할 미성숙한 사람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참 친구로서는 좋은데 혹은 인간관계로서는 참 이 사람이 좋은데 뭔가 참 나를 괴롭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뭘까? 이런 사람들은 좀 손절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관성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기분이나 행동의 기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점심 때 기분 나빴다가 저녁 때 다시 기분이 좋았다가 이렇게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아침에는 오케이 그랬다가 점심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가 저녁 때는 아까 내가 하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그리고 의사소통에서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감정이 굉장히 충동적이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항상 불안하게 하고 긴장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자꾸 내가 눈치 보게 돼요. 눈치 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애인이든 동료든 친구든 사실은 우리 또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별로 좋은 관계가 되지는 못합니다. 손절해야 될 미성숙한 사람 특징 두 번째입니다. 질투심이 있죠. 질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이기는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 질투심을 관리하지 못해요. 이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이 험담, 뒷담화, 앞담화를 포함해서 하는데,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들이 앞담화하는 경우가 없어요. 차라리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앞에선 말 한마디 못하면서 뒤에서 계속 뒷담화를 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시기 질투를 건강하게 승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경쟁심을 갖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서 노력해서 저 사람보다 더 나아질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건 굉장히 건강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불건강한 사람들은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불건강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뒷담화라든지 아니면 이상하게 블라인드 같은 데에다가 그 사람을 타겟을 해서 알아보게끔 만들고 이름만 딱 나오지 않게 해서 그 사람을 타겟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자기의 자존감이 낮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기질투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내 편과 적을 구분하는 시기가 실패했을 때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의 성공을 축하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승진을 했다거나 월급이 좀 올라갔다거나 이직을 했다거나 이런 축하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의 기분 나쁨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 옆에서 내가 만약에 성공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안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손절해야 되는 미성숙한 사람 특징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은 관계에서 상호작용, 즉 내가 말을 하고 상대방이 대답을 하고 내가 또 질문을 하고 상대방이 대답을 하고 이 대답을 기다리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하는 이런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데요. 미성숙한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할 때 티키타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 나 되게 힘들었어. 그럼 힘들었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질문도 하고 오늘 힘들었으면 오늘 고기 먹으러 갈까? 아니면 오늘 좀 쉴래? 이렇게 배려가 오고 가야 하거든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나 오늘 되게 힘들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연인관계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네가 힘든 거 힘든 거고 오늘 나랑 약속했잖아. 그럼 오늘 데이트해야지.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상대방이 오늘 너무 배가 불러서 오늘은 뭔가 먹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기적인 사람들 하는 말이 너는 배불러도 나는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나 밥 먹을 때 네가 옆에 있어. 이렇게 꼭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 배부르니까 우리 오늘 먹지 말자 라고 해서 앞에 있는 사람은 밥을 안 먹었는데 내 생각만 하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원할 때 상대방을 굉장히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바로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숨 막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계가 티키타카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일방적으로 내가 하자고 할 때 상대방이 따라오는 혹은 상대방이 하자고 할 때 내가 따라가는 이런 일방적인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절해야 될 미성숙한 사람 특징 네 번째입니다. 책임감이 부족해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갈등이 생기고 싸울 때 서로 입장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일반적인 관계예요. 하지만 미성숙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아요.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네 잘못이잖아. 너만 바뀌면 되잖아. 야, 너만 여기에서 노력하면 되잖아. 이러면서 자기의 책임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게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협의를 해나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지 한쪽이 한쪽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거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나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되게 많이 하죠. 너가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해서 이 상황이 됐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겼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손절해야 되는 미성숙한 사람 다섯 번째입니다. 통제하려는 행동을 하죠. 미성숙한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내가 알기론 이런데 아닌데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직장 부하 직원들 중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직장 상사를 가스라이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전문성을 무기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한 거는 이런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거는 3개월 동안 못하는 거고요. 6개월 동안 해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3개월 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버리면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당하기 쉽죠.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아요. 나는 정보가 없고 이 사람은 정보가 있을 때 정보가 있는 사람이 정보가 없는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같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왜곡을 해서 전달하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뇌를 시키는 거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 냄새가 난다고 예를 들어서 칠게요. 그러면 그거 너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네가 잘못 맡은 거야. 그러면서 나는 냄새가 계속 나는데 내가 잘못 맡은 건가?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목적이 뭐냐?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에서 착취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하거나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아니면 있는 정보를 왜곡해서 전달하거나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해서 전달하거나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 통제하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친구든 동료든 여자친구든 부하직원이든 정확한 정보인지를 한 번 더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손절해야 될 미성숙한 사람 특징 여섯 번째입니다. 선을 넘어버리는 행동을 한다. 경계를 무시한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인데요. 이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선이라는 게 있는 것을 존중하거든요. 말하는 것, 예의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존중을 하는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 선을 좀 넘어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침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집에 와서 남의 집이잖아요. 근데 야 너네 집에 뭐 청소는 왜 이렇게 해놨니? 너네 집은 왜 냉장고는 이렇게밖에 못 해놨니?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집인데 계속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그 잔소리를 하거나 이렇게 끊임없이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잖아요. 그럼 결국은 관계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 선을 넘어와서 나의 생각을 좌지우지시키고 나에게 자꾸 잔소리를 한다거나 나의 개인 공간을 침해하는 사람들, 나의 개인 정신적인 공간, 정서적인 공간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미성숙한 사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평온하게 잘 살더라도 하나에 몰입하고 열심히 노력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이라든지 에너지 뱀파이어를 만나면 사실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사실 이런 미성숙한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어린 시절의 상처나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아무리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인생이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으로 변화한다면 그건 분명히 내가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한번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경계, 즉 선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람을 바꾸는 거는 쉽지 않아요. 나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남을 바꾼다? 그건 더 쉽지 않아요.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뭔가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관계에서 빨리 정리해서 벗어나는 것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